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선생님 오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소개 먼저 해주시나요? 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날, 불안 우울에 대해서 일단 들었는데, 그날 참가하지 못한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셔가지고요. 음, 오늘 다시 또 한 번 더 우리 선생님, 배진현 선생님께서 수고하시면서 다시 이 춤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불안 우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노년기의 불안 우울, 왜 오는지, 굉장히 좋은 강의니까 지금 들으시고요. 지금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얼른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진영 선생님, 수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오늘 준비한 우울과 불안을 다루는 방법이라는 PPT를 올려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또 눌러가지고. 예, 보이시나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노년기의 우울과 불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순서는요. 우울과 불안이란, 그리고 또 원인은 무엇인지, 또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우리가 우울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 이제 해가 많이 짧아지고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계절성 정동성 장애, 계절성 우울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불안의 증상은 무엇인지, 또 이런 우울과 불안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인지, 또 이 우울과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도움되는 방법들은 무엇인지 이런 순서대로 오늘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혹시 이경혜 선생님도 좀 우울하시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우울 경험이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맞아요. 우리가 우울했던 적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그리고 또 이 우울감이 좀 조절이 안 돼서 좀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한동안 있었다. 또 이렇게 살았던 시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울한 것과 우울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기분이 침체되고 슬프거나 울적하게 되는 상태에 이제 우울감을 느끼는 것인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식욕, 수면, 그리고 몸의 에너지에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무력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고요. 집중력의 저하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방해를 받게 될 때 이제 우울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불안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불안이 없는 사람은 없죠. 어, 그레이스 선생님은 언제 불안하세요? 사람마다 또 이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좀 다르거든요. 이제 저는 운전할 때 불안해요. 운전을 하고 먼 길에 모르는 곳에 이제 가야 된다. 이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에서 가르쳐 줄 때 길을 놓쳤다. 이럴 때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레이스 선생님은 언제 불안하시나요? 저는 어린이 학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네네. 음, 어린 아이들이 이제 많이 음, 졸업을 해서 또 이제 음, 들어오고 하는 그 이제 음, 인앤아웃이 저절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음, 그렇지 못하고 졸업을 음,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음, 이제 새롭게 아이들이 들어와야 될 때 들어오지 못했을 때도 이제 제가 불안을 좀 많이 느끼고요. 네. 그리고 집안에 이제 어떠한 일이 발생했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이제 제가 굉장히 긴장하고 불안을 많이 느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예, 우리가 이렇게 또 그레이스 선생님은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일에 관련해서 뭔가 잘 안 된다, 마음대로 안 풀린다. 이럴 때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하나도 안 불안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잘 운영되지를 않았을 거예요. 예, 아, 네. 예. 예. 말씀해 주세요. 뭐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이제 네네. 제가 우울하고 불안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제 네네. 앞으로 더 이제 강의를 듣다 예, 보면 이제 해결이 되겠지만, 네, 우울할 때, 우울이 이제 조금 이제 심각해지거나, 그러니까 네네, 기운이 없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무기력해지고, 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생각 자체가 안 날 때가 있거든요. 네, 그것이 그렇습니다. 우울증인 건지, 그것이 네, 우울증인 건지, 예, 그리고 이제 불안할 때, 막 심장이 뛰면서 무엇인가 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네네, 이렇게 변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될 때가 있는데 이것이 음. 불안인지. 예, 예, 예. 이제 불안 장애와 우울증의 이제 증상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건데요. 지금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울증과 불안 장애는 정서적인 이제 장애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기본 조절이 안 되는 건데 우울과 불안이 조절이 안 돼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것인데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판단을 못하겠다. 이런 증상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 우리 뇌의 변형계가 음, 변형계는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어떤 기관이에요. 음, 변형계가 과잉 활성화되면 그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울과 불안이 너무 조절이 안 되고 높아지면 이 사고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아, 생각 자체가 안 나고 깜깜하고 뭐가 떠오르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음, 모르겠다. 이게 음, 증상의 아주 대표적인 음, 증상이죠. 그래서 음,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할 때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어, 기분만 조절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음, 생각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행동에도 영향을 많이 받게 돼서 일상생활 음, 자체가 힘들어지고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정말 음, 우리 그 삶의 질, 퀄리티 오브 아, 라이프에 있어서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음, 너무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역시 수준 높은 음, 그 예. 청취자가 이렇게 들으시는 학생이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예,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이 정서 장애를 겪을 때 사고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뭐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사실 강의 준비를 할 때도 전혀 안 불안하다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을 텐데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불안은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정서이지만 이게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만큼 시도 때도 없이 이유 없이 너무나 과도하게 불안하다. 이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예. 그래서 그럴 때는 행동과 사고에도 영향을 미치고 신체적인 증상으로도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우울증과 불안 장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강의가 좀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이 어르신분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65세 이상이 되면 우리 몸이 전반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고 좀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안 걸리던 병도 걸리는데 이 뇌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뇌도 많이 이제 노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정신질환, 정신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근데 우리 시니어분들은 요즘에 몸의 건강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아시는 것도 많고. 그런데, 늙어서 무슨 우울증이야.
늙어서 무슨 불안장애야 하시면서 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어, 신경도 안 쓰시고 나는 그럴 리가 없어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예. 한국에서 이제 조사한 통계인데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의식조사 이거를 했는데 정신건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연령층이 이제 65세 이상에서 많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치료를 안 받으시려고 한다. 라는 것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국의 통계는 어떨까요? 미국은 2030년에 1,500만 명이 정신질환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이것은 1999년에 2배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일까요? 이 정신장애는 점점 아주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우울증이 인류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질병 지금 2위다. 현재는. 1위는 뭘까요? 그레이스 선생님, 지금 인류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질병 1위는 뭘까요? 암? 암 아니고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질환. 아, 예. 네. 2위는 우울증. 근데 이게 음, 몇 년 후에는 우울증의 1위가 될 것이다. 아, 그만큼 예, 정신적인 어려움이 이제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제 음, 예측이 있지요. 그래서 음, 미국에서도 시니어 분들의 4명 중에 음, 1명, 음, 25%가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음. 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이제 경험하는데 이게 병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레이스 선생님 그냥 마이크 계속 켜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참가자가 별로 없으니까 이게 많을 아, 네. 때는 예, 좀 네. 노이즈가 생길 수 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잠깐만요. 제가 문을 닫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시니어분들의 4명 중에 1명이 이제 이 질환을 경험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시니어분들이 잘 치료적인 접근이 부족하다. 잘 치료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 음, 늙어서 그런데 뭘 내가 뭐, 뭘 우울증이야. 내가 왜 정신과를 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 한국 한인 커뮤니티에 그런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이제 결과가 뭐냐. 자살률이 시니어분들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제 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치료를 못 받으니까 이러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음, 그런 추측이 되는 거죠. 65세 이상은 다른 연령층보다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요. 85세 이상은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는 음. 미국 평균 자살률의 2배에 가깝습니다. 이것만 봐도 예, 시니어분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이 다른 연령층보다 많다라는 것을 예, 짐작이 가시죠. 예, 네.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 예, 많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예, 정신 건강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음, 예. 그래서 이제 왜 그 시니어분들은 이렇게 정신건강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음, 번째는 이제 뭐 한두 가지씩 그런 만성적인 질환들이 있으세요. 그런 음, 경우에 신체적인 질병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와도 이게 내가 몸이 아파서 그래 라고만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연령층이 높아지실수록 암도 많이 가지실 수가 생기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울증을 같이 치료하시면 예, 암의 예후도 이 치료가 훨씬 잘 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네. 어떤 예, 몸에 질병이 있을 때 마음도 같이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우울증을 치료를 받으시면서 뭐 항암 치료나 이런 걸 받으시는 분들이 훨씬 회복이 잘 된다. 예.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타인의 시선을 이제 어르신들을 많이 의식하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정신장애에 대해서 많이 밝혀지지 않은 시대에 사셨잖아요. 그래서 뭐가 많다? 오해와 편견, 아, 잘못된 상식이 많으신 거죠. 예. 그 정신질환은 그냥 우리 신체의 일부분인 어디의 질환이다? 우리 뇌의 어린, 질환이다. 그래서 누구나 걸릴 수 있다. 그게 뭐 집안의 문제도 아니고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개인적인 뭐 인성이 나빠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근데 이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또 감정에 대한 부인.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공감이라든지 내 감정을 스스로 잘 알아서 요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있다. 뭐 감정 지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알지 못하고 자랐죠. 교육 받은 것도 없고. 그런데 예의 바른 건 뭐다? 내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니요. 거. 예, 예. 그리고 어른들의 이런 거를 기분을 살피고 맞춰주고 이런 건 교육만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증상만 겪으시면서 힘드신 거죠. 또 이런 부분이 있고 연령에 따른 변화라는 건 뭐냐면 이제 시니어분들이 연령이 이제 높아지심에 따라서 기운도 없어지시고 잠도 좀 못 주무시고 입맛도 떨어지시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우울증의 증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먹으니까 입맛도 통 없고 잠도 못 자겠고 그냥 에너지도 없어.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나이 드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울증 때문에 그러신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요거를 구별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 기억력도 많이 떨어져요. 이제 시니어분들이 우울증이 걸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 사고 기능에 영향을 받아서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병원에 가시냐면 신경과. 아, 치매가 걸렸나 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치매가 왔나 보다 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때 이제 우울증인데 치매로 착각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우울증을 가성 치매, 가짜 치매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 치료가 중요한 것이 이 우울증에서 오는 인지기능의 저하, 기억력이나 어떤 집중력의 저하는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 단기간에 다시 회복이 된다, 좋아지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인식을 하고 이 치료를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술과 좀 약물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우울 장애, 불안 장애인지 잘 모르시고 술과 약물의 이제 영향 때문에 또 우울증과 불안 장애가 많이 생기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중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술이나 이 약물을 그만두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을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건강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시니어분의 우울증은, 이 노년기 우울증은 커다란 특징이 신체적인 통증으로 나타나요. 막 기분이 너무 우울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이유 없이 막 소화가 안 된다든지, 신물이 넘어온다든지, 두통이 심하다든지, 어깨 통증, 허리 통증, 몸이 여기저기 아픈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우울증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부족인데요.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할 때 우리가 통증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살짝 아프다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엄청 통증이 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원인을 찾고자 병원에 가서 뭐 엑스레이를 찍어 본다든지 뭔가 검사를 해보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뭐, 만났어요. 예. 그래서 또 이 통증도 옮겨 다녀요. 어깨가 아프다가 허리가 아프고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것이 신경성입니다. 그래서 정신과를 가보십시오. 이렇게 할 때 이제 우울증인 경우가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시니어분들은 우울증을 알아차리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많이 그거하고 이제 많이 와닿는 부분도 있고요. 하나 네, 이제 또 이 부분에서 알아가는 게 뭐냐면 네, 우울증인지는 제가 잘 이제 인식은 못했고, 네, 이것이 그냥 만성 질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편두통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편두통이 시작이 될 때는 기분이 많이 음,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 감정이 굉장히 무뎌지고, 그리고 음, 나서 편두통이 이제 심해지면서 이제 약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약간의 그 정신적으로 삶의 의욕이 별로 이제 음, 이렇게 안 아, 생기고 어, 그랬어요. 그랬는데 결론은 이것이 우울증을 동반한 현상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느끼게 됐는데요. 예, 그래서 뭐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약을 먹고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교회 같은 데 가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지난주 음, 같은 경우 사람들이 음, 이제 옆에서 내가 막 머리가 아파요, 어지러워요 그랬더니 이제 교육 음, 식구들이 막 이제 우스운 얘기를 하고 이제 이래서 제가 막 깔깔대고 웃었어요. 예, 웃었는데 그 순간에는 머리 아픈 게 잠깐 잊혀지더라고요. 예, 근데 이것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갖고 제가 잠깐 이 우울증이 약간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 이제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 우울증과 불안은 결국 편두통도 동반하는 것이 편두통이 생기는 것도 약간의 우울 증상이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제가 이제 그걸 깨달으셨네요. 네네, 네, 아유, 예, 훌륭하십니다. 예. 네, 그렇게,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중요한 게요. 네, 이제 우울증이 있을 때 이제 치료법 중에 하나가 행동 활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약 음, 먹는 것만큼 효과적이다. 근데 네, 뭐냐면 내가 즐겁고 기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아마도 그레이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음,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같이 예, 웃고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즐겁게 하시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거를 할 때 우울증의 증상이 완화된다. 이런 거는 많은 이론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우울증이 조금 있으려고 할 때 굉장히 동기가 떨어지잖아요. 뭐든지 하기 네, 싫잖아요. 네, 그럴 때 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였지? 평소에 내가 음, 하면 기분 좋아지는 게 뭐였지? 어, 이런 것들을 목록을 작성해서 지금 할 수 어, 있는 거 그런 걸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어, 너무 좋은 방법을 하신 것 어.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예. 잠깐 이제 제가 어떤 분을 잠깐 만났는데 네. 그분은 이제 삶이 행복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음, 행복한데 예, 예. 이분이 이제 55세인데 음, 자기가 우울증이 오는 것 같대요. 그래서 예. 이제 증상이 어떠냐 그랬더니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음, 것대로 기분이 이제 가라앉고 음, 머리가 아프고 음, 뭐 비행기를 탔을 때 음. 고소공포증을 느꼈대요. 어, 고소공포증을 느끼면서 심장이 답답했대요. 그런데 약간 공황 이중하고 발작, 예, 이것이 우울증하고 연결되는 부분인지 예, 한번 이제 예, 제가 그거를 이제 퀘션으로 갖고 왔고요. 예, 그 예. 다음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너무 이제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이거를 음,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약을 먹어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렇죠.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음, 기뻤던 순간을 한번 기억해보고 호흡을 음, 한번 쉬어봐라. 이제 이렇게 제가 음. 권면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것이 옳은 방법인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아, 이제 예, 강의를 예. 들어보니까 제가 옳게 권면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예, 요즘에 그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이제 그렇게 밝혀져 있어요. 네, 예, 행동 활성화 요법. 예, 예, 감사합니다. 좋은 예를 이렇게 또 네, 주변에서 찾아주셔가지고
더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가 잘 되실 것 네. 같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은 명백한 뇌의 질환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분, 이제 왼쪽에 사진하고 우울증이 없으신 분, 오른쪽에 더 노란 부분이 많잖아요. 음, 이 펫 스캔이라고 그래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사진인데요. 이거는 이 사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뇌의 포도당 대사가 어느 정도 이제 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부분은 포도당 대사가 활발한 거고 왼쪽 부분은 뇌의 활동이 없는 거죠. 대사가 음, 활발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두뇌 활동에 사진을 찍어 보면 아주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게 그래서 명백한 뇌의 질환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우울증과 불안 장애가 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과거력입니다. 이제 시니어분들은 젊었을 때 이제 우울 장애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불안 장애가 있으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잘 치료가 돼서 이렇게 잘 생활하셨는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뇌도 이제 조금 노화가 와서 취약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재발되신 경우가 있고요. 가족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가지신 가족이 있으면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그런 경우에 보다 다른 사람보다 취약성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병이 더 잘 걸릴 수 있는 체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신체적인 문제, 우리가 특히 우울증은 뇌졸중과 아주 영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니어 분들 중에는 뇌졸중을 겪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뇌혈관성 우울증도 있대요. 뇌혈관이 이제 잘 혈액이 공급이 안 되고 이게 원활히 안 될 때 뇌혈관 질환이 있을 때 우울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음, 기타 여러 가지 만성적인 질환에서 불편함이 많으신 분들 아니면 좀 신체적으로 장애가 좀 생기신 분들은 우울증을 그것 때문에 경험하실 수도 있지요. 예, 기억력 감퇴와도 연관이 있고요. 또 우리가 시니어 시기에 있어서 노년기에 있어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겪으신 분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실감으로 인한 우울과 불안이 또 생기신 분들이 있으시죠. 또 삶의 변화를 겪으시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별을 해서 뭐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시설로 이제 들어가시거나 이렇게 됐을 때 우울과 불안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양로 병원하고 양로 호텔 이런 곳도 방문해서 많이 음,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나 이거 강의를 음, 많이 하는데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얼마든지 내가 양로원에 들어가서도 재밌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음, 예,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가 여기서 살 때는 어떻게 재밌게 살아야지라는 계획을 가지고 차라리 내가 이제 좀 나이가 들면 양로원들을 다 내가 갈 만한 양로원들을 다 돌아다녀 보고 내가 조금 아프게 되면 너희가 이제 보살피기가 힘들어지거나 내가 혼자 살기 힘들어지면 나는 여기를 보내달라 아, 하고 정해 놓으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 시설들도 다 좋아요. 음, 코리아타운에 가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여기 관리 감독을 잘하기 때문에 시에서 굉장히 좋고 한국 분들만 또 계시니까 또 그것도 좋고 밥도 맛있게 잘 주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 약간씩 그 시설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음, 그래서 나는 여기가 더 좋다. 이런 데가 생겨요. 선호도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그거를 내가 좋은데. 왜냐하면 자식들이 내가 미리 그런 얘기를 안 하면 내가 이제 아플 때 자기가 좋은 대로 가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미리 좀 내가 좋은 기준, 내가 좋은 것을 애들한테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조금
주제랑 상관은 없지만, 예, 여기 나와서,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술과 마약,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요, 우울과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술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예, 더 우울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성적인 질환 때문에 이제 매일 드시는 의약품도 우리가 60살 때 그부터 그 약을 드셨어요. 저는 지금 고지혈증 약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어, 이거 한번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 고혈압 약처럼. 그럼 지금 먹기 시작했는데 괜찮아요. 별 부작용 없이 있어요. 근데 70살이 됐을 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게 네. 10년 동안 부작용이 없다고 죽을 때까지 먹었을 때 부작용이 없지는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몸이 노화가 되니까 음, 없던 부작용이 새롭게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지금은 고지혈증 약만 먹지만 70살이 됐을 때 고혈압 약을 또 거기서 같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음, 예, 예.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약의 개수가 어,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음,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의약품에 의한 부작용으로도 우울과 불안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예, 말씀드립니다. 예, 우울증의 증상. 뭐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슬픔을 느끼는 거고요. 또 슬픔만 느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불안감도 많이 느끼세요. 그리고 어르신분들의 경우에는 화를 안 내던 분이 화를 자주 내신다. 화가 나는 것도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또 기분이 잘 변해요.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됩니다. 또 희망감의 부족, 희망감이 없어지는 게 우울증의 특징입니다. 이 절망적이야. 아무 희망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내 탓이야. 그리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나만 없어지면 돼. 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제 이런 정서나 이제 뒤에 나오는데 어떤 생각들의 변화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정서적 반응의 부족, 흥미의 상실,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기가 없어진다. 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주 좋은 일에도 기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음, 그냥 기분이 그냥 아무 기분이 없대요. 음,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무력감과 절망감. 생각은 자기 비판적 사고, 다 내 탓이야.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 비관적인 생각, 그리고 뭔가를 결정을 못해요. 결정 음, 장애가 오고요.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성치매, 가짜 치매다. 이런 예,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와 생각이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오늘 이제 잘 때, 내일은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음, 이렇게 이제 수동적으로 죽음을 생각하다가 어떻게 죽을까 방법을 또 생각합니다. 이게 위험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울증은 꼭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니어 분들의 자살률이 생각보다 꽤 높다. 미국도 높은데 한인 사회는 더 높습니다. 모든 인종 중에서 가장 높은 인종이 예, 이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예, 우울증의 증상. 예, 자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분도 계시고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기가 힘들어지고 책임을 소홀하게 된, 내가 하던 일을 못하게 되고, 예, 말씀하신 대로 동기의 상실, 움직임이 느려지는 분도 있고, 안절부절 못하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안해서. 예, 그래서 또 마약을 사용하거나 술을 마시던 분들은 이게 더 심해지시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서 개인 위생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씻지도 않으시고 청소도 못하고 이런 예, 결과가 됩니다. 또 신체적으로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에너지가 감소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몹시 피곤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그레이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통, 편두통, 이것도 아주 예, 특징적인 증상이고요. 지속되는 신체적인 통증, 예, 불면증 또는 하루 종일 잠만 자려고 하는 거. 예,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이 굉장히 증가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계속 드세요. 이게 너무 공허감이 들어가지고 그러실 수도 있고 아예 입맛이 없어서 모래를 씹는 것 같아서 전혀 못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체중이 많이 증가하거나 많이 감소합니다. 이럴 때 이제 우울증의 증상으로 볼 수 있다. 죄송합니다. 손이 떨려서 두 개가 넘어갔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지금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계절성 우울증, 계절성 정동장애가 있다는 건데요. 계절과 날씨에 따라서 기분이 변화한다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을 때, 요즘에 굉장히 해가 짧아졌죠. 예, 이렇게 음, 일조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드는 계절에 아무래도 우리가 기분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요. 햇빛에 많이 노출이 안 되니까 세로토닌 분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 예, 그래서 이 계절의 변화를 심하게 겪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가을철 이렇게 해가 짧아질 때만 되면 기분이 많이 떨어져서 힘이 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전체 인구의 한 4%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꽤 많은 분들이 계절성 우울증을 경험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일조량 이렇게 햇빛이 지금 줄어드니까 커다란 라이트를 켜고 그거를 쬐는 것도 치료 방법이에요. 어, 예, 인공 햇빛처럼 만들어가지고 예, 그렇게 좀 그런 기계도 있습니다. 치료하는 기계가. 예, 또 불안 장애인데요. 불안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감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적절한 불안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거나 지속적인 불안은 일상생활을 크게 방해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언제 불안하십니까? 이렇게 막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불안이 높은 편일까요? 불안이 너무 부족한 편일까요? 부담이 높죠. 맞아요. 진짜 음, 참 이 현대인들은 사는데 참 불안합니다. 예. 음, 이렇게 완전히 뭐 편안하게 릴렉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불안은. 예. 아, 요번 달은 이게 돈이 모자르지 않나? 이제 연말 음, 연시인데 돈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이런 거 안 음, 불안하신가요? 예, 저는 음, 그런 것도 많이 불안한데요. 예,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불안의 요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누구나 현대 사회에서는 적정 수준보다는 조금 더 불안하지 않을까? 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불안은 증상이 있습니다. 막 불안할 때 식은땀이 나고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죠. 막 예, 엄청, 예.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지속적인 염려가 됩니다. 예, 또 끊임없이 긴장이 되고요. 집중을 못 해요. 막 너무 예, 불안할 땐 집중이 안 되죠. 예, 그리고 잠도 안 오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일상생활에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불안 장애도 마찬가지로 몸이 아파요. 몸이 여기저기 음, 아픕니다. 예, 소화도 안 되고, 예, 음, 누구나, 어, 우울해질 수는 있지만, 예, 유전적인 요인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 직계 가족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제 친구가 있는데 우울증이 있어요. 근데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다 우울증이 있어요. 또 조카도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 우울증에 좀 취약한 이런 체질을 가진 그런 가족도 있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에 더 걸릴 확률이 2배가 높은데요. 이것은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음, 예. 그래서 우울증에 취약한 분은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남성보다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 말씀드려요. 내가 뭐, 이 나이에 무슨 치료야. 그냥 이렇게 살아면 되지. 아닙니다. 삶의 질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약도 많고요. 좋은 치료법이 많으니까 꼭 내가 혹시 오늘 이제 말씀드린 설명을 듣고 내가 혹시 우울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꼭 이제 전문의를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증상을 설명하고 과거력도 설명하고 지금 어떤 약을 드시는가 이런 것도 또다 얘기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약물 부작용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된 다음에 감정을 측정해 보고 이게 보통 이렇게 설문지로 하게 돼 있어요. 예, 감정도 측정하고 내가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우울증 진단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 저희 어머니도, 음, 이제 1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이후에 감정이 굉장히 기복이 심하셨어요. 예,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울증 아니신가 걱정을 했는데 병원에 좀 가보세요. 근데 신체적인 질환은 우리가 보면 걱정이 안 되는 것도 열심히 병원에 가세요. 근데 우울증 걱정돼요. 병원에 좀 가보세요. 하면 절대로 안 가요. 예, 근데 몇 달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야. 그 음, 보이스피싱을 당하셔가지고 또 막 이게 피해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고 막 불안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음,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막 그 들으면 자식들이 어머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할 만한 그런 행동과 그런 감정적인 기복을 보여주셔서 제가 엄마 지금 너무 충격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음, 좀 병원에 가시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이제 병원에 가신 거예요. 갔더니 이제 그 전문의가 뭐라 그래? 그랬더니 아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약을 주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훨씬 잘 주무시고요. 훨씬 편안해지시고, 요즘은 친구들 만나러 매일 나가시고, 아주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예, 다른 쓸데없이, 다른 정형외과, 이런 데 허리 아프다고 막 병원에 다녀도, 아유,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괜찮아요. 이런 거는 열심히 가시면서, 예, 안 가시다가, 예, 가셔서 이제 우울증 약 드시고, 다른 데가 다 허리도 낫고, 다리도 아픈 것도 낫고, 예, 아주 좋아지셨습니다. 음, 예, 우울증 치료제는요, 요즘 좋은 약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울증 치료제를 딱 내가 오늘 먹었다고 내일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 약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몇 주가 걸립니다. 한 달 이상 걸리시는 분도 있어요. 예,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 호르몬이 한꺼번에 팍 나오면 안 돼요. 그런 약이 있어요. 그럼 무슨 약일까요? 그게 바로 마약이에요. 어, 예, 그러면 부작용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 레벨을 높이는 건 하루에 한 방울씩 좋아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 2주 동안 계속 드시면 그게 내가 효과를 알아차릴 만큼 좋아지려면 몇 주가 걸릴 수밖에 없겠죠.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야지 부작용도 없고, 예, 그래야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예, 의사와 상태 및 약의 효과를 사용해서 이제 드셔야 되고요. 음, 마음대로 그만두시면 안 돼요. 음, 이제 이 우울증 약에 가장 많이 이제 실수를 하시는 게, 나 완전 좋아졌어. 이제 몇 달 동안 완전 기분이 다운되는 적도 없고, 어, 좋아졌으니까 그만 먹는다. 음, 근데 그만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울증은 재발이 잘 됩니다. 음, 그래서 이게 재발이 안 되고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는 좋아진 다음에도
상당 기간 그 약을 복용하셔야지 우리 그 뇌 속에 그 세로토닌이나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안정화되는 데까지는 몇 달이 걸린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약을 이제 그만 먹어도 이제 괜찮다 할 때까지는 의사 선생님께 꼭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복용을 중단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드셔야 한다고 합니다. 재발을 방지하는 치료, 유지 치료라고 해요. 그것까지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나는 이제 완전 좋아졌어. 그러면서 마음대로 끊으시면 안 된다. 예. 근데 이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예, 다른 어떤 질환과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드시는 거 중요합니다. 또 매일 운동하셔야지 이 또 약 드시면서 효과를 더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운동을 해야지 우리가 이 세로토닌, 이 레벨이 높아지고요. 예. 효과가 이 약의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충분한 햇빛을 보시면서 운동하는 게 가장 좋겠죠. 예. 그래서 햇빛 보시면서 산책이나 이런 운동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또 너무 우리가 현대인들은 과도하게 불안한 상태니까 긴장을 풀고 잠을 잘 주무시는 거 중요하고요. 또 낮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 그것도 건강에 이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사람들과 많이 만나시는 게 도움됩니다. 창의적인 활동도 또 우리 뇌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예, 셀프 케어. 아까 이제 이게 행동 활성화 요법인데요. 평소에 내가 즐겁고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 예, 이거 목록을 적어 놓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의도적으로 하자. 예, 아주 힘든 거 그런 게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가 향초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향기가 있어요. 예, 그거를 켜고 있는다.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본다. 이런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 그레이스 선생님은 어떤 게 또 즐거운 내가 좀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행복해지는 시간인가요? 아, 저는 네.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밥 먹는 걸 즐거워해요. 예,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제가 아는 것도 있는데 사우나 가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또 그다음에 이제 네. 너무 머리 아프고 힘들 때 음, 사우나를 가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제 혼자서 릴렉스하고 또 이제 거기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도 이제 듣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데 네, 실제 좋아하는 거는 네. 먹는 걸 즐겨 해요. 아, 그렇구나.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불안과 우울에 대해서 치료가 있어요. 좋은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연습을 하면 내가 또, 좋아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으니까 너무 이제 걱정하시지 말고 꼭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제가 이제 우울과 불안에 대해서 음, 준비한 내용입니다. 음. 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됐고요. 제가 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하는 것들이 몇 개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한번 나누고 싶었는데요. 네, 비행기를 타면서 오면서 그왜 회사공포증, 네네. 고소공포증을 앓은 네,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네, 비행기만 타면 네, 불안하대요. 네, 불안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막 답답하고. 근데 네. 중요한 건 음, 남편하고 같이 탈 때는 괜찮대요. 음, 음, 그런데 혼자 탈 때 그렇대요. 음, 그러면서 이분 말씀이 음, 대화를 하다 하는 말씀이 제가 음,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랬을 때 이분이 음, 갖고 있는 만성적인 우울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우울증에서 오는 건지, 옛날의 과거력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 되는 건지, 예. 그게 이제 하나의 퀘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물론 이제 우울증이 있으시겠지만, 비행기 탔을 때 무서운 증상은 공황 발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공황장애는 거의 우울증이랑 동반돼요. 예. 거의 우울증 있으신 분들이 공황장애 겪으시는데요. 네. 이제 그 광장 공포증이라 그래서 특히 비행기 공포증도 있으시면서 이제 광장 공포증이 있으신 건데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좀 큰데 한번 그 가운데를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다. 음.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가운데 자리 못 앉는다. 맨 끝에 자리 앉아야지. 어.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공황 발작을 한번 경험을 하시잖아요. 음. 그러면 그 광장 공포증이 같이 오는 게 내가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음. 사람 많은 곳에서 이 발작이 오면 어떡하지? 음. 예, 내가 죽을 수도 불안. 있는데 네. 불안.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없으면 음. 어떡하지? 예, 음.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런 증상이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되면 음. 어떡하지? 음. 하는 불안이 굉장히 높아지는 순간이에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서도 남편이 있으면 덜 불안한 거죠. 음. 남편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이분은 이제 음. 공황 발작이 그렇게 심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음. 예. 근데 이제 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공포증은 있는데 그 네. 약한 수준의 공황 발작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내가 혼자 있으면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 없다. 그건 다 그 공황 발작 있으신 분들이 예, 네. 일반적으로 이제 우울증. 생각하시는 부분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도 같이 있으면서. 예. 공황 발작도 우울증을 동반하고 우울증 네. 안에 공황 발작이 일어날 수 있고 불안이 일어날 수 예, 있다. 예. 그리고 우울증이, 이제 예. 또 하나는 되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 봄을 좋아하세요. 새싹이 보물. 응, 파릇파릇 응, 나는 봄을 응. 아, 좋아하시고 가을을 예, 싫어하세요. 그래서 예. 가을이 왜 싫으냐 이렇게 여쭤보면 음, 떨어지고 지는 게 싫대요. 아, 우울하게 변하는 게 싫대요. 그게 아마 음, 계절성 지금 이제 우울증이지. 말씀 근데 이제 정신장애. 그런 분들은 지금 보면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아, 이거는 왜냐하면, 우울하고는 조금 별개다. 아니, 별개는 아니죠. 어, 같은 건데, 어, 계절성 우울증이죠. 근데 어, 특별히 가을이 싫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게 확 느껴졌어요. 어, 이제 왜냐면 노년기라는 게 가을을 지나 겨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각 계절에는 의미가 네. 있다. 예, 이 음, 계절의 그 음, 의미를 딱 이 성숙이라는 음,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이 노년기를 음, 이렇게 누리시면 좋은데 이제 네. 내가 노년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아, 있대요. 아니면 네, 노년을 되게 긍정적으로 이제 네, 살아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네. 이 두 가지, 그 정신 건강에 있어서는 어, 긍정성과 부정성이 굉장히 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네,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의식적으로 긍정적일 필요가 있다. 노력을 어, 해야 된다는 거죠. 어, 왜냐하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좀 약해지잖아요. 네, 예, 근데 긍정성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훨씬 잘 회복이 된다는 결과가 네, 있고요. 네, 수명도 7년 반 차이가 어, 난대요. 이 네, 노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네, 생각하느냐, 네.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아, 예, 참 그러면서, 예, 이게 혹시 네, 계절에 대해서 이렇게, 가을에 대해서 이렇게 슬픈 감정이 들어가는 것이 네, 우울증이지요? 이렇게 이제 그렇죠, 그렇죠. 질문을 그거는 하시거든요. 이제 계절성 음, 우울증일 수도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계절성 우울증도 있는데, 우리가 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음,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주는 거. 이것이 예.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중요하다고 이제 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바꾸는 네. 거는 이제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 네, 네. 예, 그래서 예, 나는 이제 그런 요렇게 약간 미묘한 것에 대해서 예, 우울증을 잘 이렇게 그렇죠. 인식이 안 된 부분들이 맞아요, 꽤 맞아요. 있어서 예, 제가 예.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하여튼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이 행복한 시니어 노년 프로그램에서 많이들 지금 이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거든요. 특히 네, 이제 불안, 우울 같은 경우 어떤 게 우울인가, 내가 착각하는 건가라고 이제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거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어, 네, 이 감사합니다. 정신건강 프로그램들 많이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많이 이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